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예. 그러니까 검찰이 안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로 가기 싫은데 이준석이 나타나서 잘 됐다 뭐더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른 공천에 관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관여한 것 같은 그런 케이스 난 깔 의향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수사가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되냐면 첫째, 그러면 이준석이 알고 있는 것도 다 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하고 이 정권의 끝을 한번 보자. 보수 괴멸 시나리오로 가가지고 검찰이 다 터트려갖고 핵폭탄을 터트려가지고 다 죽어보자. 이렇게 한쪽 가든지 아니면 다른 한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결국 이 수사가 이준석이 갑자기 중간에 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지난 이제 그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핵심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공천 책임자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윤상현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서 압박을 받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이준석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준석이 압박을 받았느냐가 핵심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준석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검찰에 있어서 나는 압박을 받은 적은 없고 공천은 원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원래 많아요. 이 사람도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저 얘기를 하고 원래 정당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이 공천은 여러 논란이 있고 여러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내가 압박을 받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나의 권한이 침해됐다거나 그런 거 없이 매끄럽게 어쨌든 됐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랑 잡담을 했을 수도 있고 나랑 잡담을 했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도 잡담을 막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주제가 공천이었을 수는 있으나 공천에 개입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었다고 책임자인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하면 그리고 검찰은 그 진술을 받고 이준석의 과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 그러면 이거는 덮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사건은 창원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가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건데 이 검찰이 그러면은 보수를 끝장내는 시나리오로 가냐 아니면은 적당히 창원에서 일어난 일로 끝내고 나머지는 이후에 뭐 이 세상의 흐름에 맡기자 이렇게 가느냐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이준석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한 거고 그때 나한테 제대로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보고도 안 하대요. 뭐 알아서 다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는 있더라고요. 뭐 요 정도 톤인 거예요. 그리고 재보궐은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 했으니까 거기가 또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 사단의 뭐 발단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경선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덮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 그 이상 명태균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명태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이번에 고발인이죠. 고발인 중에 한 명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가 검찰 수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MBC 취재진하고 만나가지고 네.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검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반박하느라고 아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를 오늘 MBC가 지금 보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창원이네. 그 보도는 조금 또 설명을 드리면 예. 원론적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 검사의 얘기입니다. 들었다는 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선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했느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검찰 쪽의 설명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의 속내가 여기 다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뭐 튀겼다 이 얘기는 우리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명태균 씨 그러니까 기존에 수사하던 사안과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여론조사 관련 사안이 나오면 그거는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의 해명은. 예. 우리가 그렇게 설명한 건데 못 알아들었나 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연결해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면 그러면 수사할 수 있지처럼 일견 들리지만
그렇게 안 갈 거지 않습니까? 어. 위로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위로 갈 확률이 낮아요. 네. 근데 우리가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옆으로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위로는 안 가는데 옆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누구 걸 수사할 수 있죠? 이준석의 과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도 있죠. 예를 예. 들면 예. 또는 다른 뭐 후보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이 여론조사 왜곡한 거에 대해서도 아예 명태균 씨의 무슨 여론조사를 왜곡한 거를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는 손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위에 거는 수사를 못 하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데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면 수사할 수 있고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는 앞으로 가르면 어떻게 타느냐 달렸다. 근데 위로는 안 타고 옆으로는 탈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머지를 딜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네. 겁니다. 나 요즘에 검찰 얘기만 나오면 막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검찰이 진짜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검찰청법 4조를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할 때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 이거 검찰이 하고 나머지 선거법이나 다른 범죄들은 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고 그걸 핑계다 삼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접 수사 범위 아니다. 예. 이건 선거법 내용이니까 이걸 핑계로 지금 거기다 우리가 이거 할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누군지 진짜 이름을 확 까버렸으면 좋겠구만 찾아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제 할 건 다 하잖아.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과 관련되지 않은 야권 인사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별건 수사 위주로 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 직접 진짜. 연관이 아니고 그냥 확장시켜 버리잖아. 문호발로. 부패 네. 합의 개념에 넣어서 네. 수사를 하죠. 예, 그죠. 그냥 본인들이 시행령으로 바꿔서 네.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확장을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거 시행령 바꿔가지고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그거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잖아. 자기 그러니까 입으로. 그게 시행령을 바꿔서 예,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안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안 하면 특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특검으로 직행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에 안에 특검을 안 가려면 저는 이제 추측컨대 아마 대통령 부부까지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까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까지는 창원지검에서 할 공산이 크죠. 예. 여기까지가 수사의 범위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명태균도 윤한홍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일종의 모종의 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중간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는 확장이 안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다만 여론이 안 좋아져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이분을 말하자면 참고인이라도 조사하게 될 양이면 저는 서울지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믿고 의지하는 이창수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 이 대통령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걸 철저하게 밝히겠다 해서 TF팀을 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혐의를 주겠죠. 지금 차원이 그러면 공산이- 검사 11명이나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공산이 크다. 아 그거는 특별취재팀이 아니고 그거 3명 특별취재팀이 들어갔잖아요. 아니고 창원지검에는 서울에서 보낸 건 3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창원지검 8명이고 창원지검이 약간 묘한 분위기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있기 소문은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다. 소문은 남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래도 지검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 밑에서 차장 검사도 누가 그래가지고 특별수사팀이라고 네, 이걸 막- 앉은 거구나. 그렇죠. 막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까지 들어가면 특별수사가 되는 거고 이준석 의원이나 어차피 김종인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적이죠. 예. 같이 안 가니까 차 털자 이게. 네. 그래서 나의 희생물로 쓰자라고 해서 창원지검이 그 역할을 하고 다만 여론이 안 좋아져서 뭐 녹취가 터지고 김건희 여사가 피해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면 안 되겠네. 다시 이창수의 칼을 꺼내자. 이창수의 칼이 뭡니까? 무혐의 전문이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장난감 칼이죠.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아니 저는 검찰이 이 시체별로 이쑤시개라고 무혐의를 하죠. 만드는 논리를 네. 이렇게 이창수 지검장이 온 뒤로 예.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